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헤어 액세서리 관련 제조하고 무역을 해서 이런 제품들을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데 납품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 현재 연매출은 대략 한 50억 정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를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사업이라는 게 계속 안정적으로 뭐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앞으로 될지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저도 좀 뭐 안정적인 좀 현금 흐름도 필요했고 또 부동산에 또 관심이 생기면서 선생님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어떤 화면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네. 제가 두 번째로 낙찰받은 그 상봉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대략적인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보증금 5천 정도로 태가 들어오면은 제 돈이 한 2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0만 원 넣어서 1년에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대략적으로 이자 빠지고 순수익은 한 5, 60 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1년이면 600, 7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300%가 넘는 거네요. 총 4채의 오피스텔 낙찰 받으셨는데 어떤 결과를 내셨는지 궁금해요. 실투자금이 얼마고 한 달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얼마가 되는지 예상하신 추정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내채 들어갈 때 기본 수익률을 상당히 부수적으로 잡고 들어갔어요. 이 내채로 받은 걸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일단 한 500만 원 정도는 500만 원이요? 네, 500만 원 정도. 한 달 만에 내채를 받아서 월세 현금 흐름을 500만 원을 만드신 거예요. 네. 순이익은 그러면 얼마가 나는가요? 한 2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만에 한 사람이 연봉을 버시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거기에 들어간 실투자금은 얼마가 돼요? 보증금을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은 한 채당 한 500은 다 이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보수적으로 50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2천만 원의 총 투자금이 든 것이고 한 달에 순이익이 200만 원이 나오니까 1년이면 2,400만 원이네요. 그럼 1년만 월세 현금 흐름을 받으면 실투자금은 모두 회수가 되고 그런 거죠. 2년 차부터는 무제한 수익률이네요. 그렇죠. 대표님 사무실 제가 와보니까 규모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런 분이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제 좀 어떻게 떠밀려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렇게 무역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어디 가서 따라가서 배우고 그러다가 또 제가 이제 했던 제품들이 다이소에 판매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커졌는데 커지다 보면서 더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불안감은 더 커지기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됐고 제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동산 따라가는 속도는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경매까지 오게 된 거죠. 수업 중간에 입찰을 시작하셔서 한 달 만에 내채를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낙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 수업을 하는 도중에 선생님께서 어떤 그 물건을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다 끝나고 그냥 알아서 제가 낙찰을 받고 뭐 수익화하는 줄 알았는데 배우다 보니까 두 번째 수업에서 이제 추천해 주시고 또 조만간 입찰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 후부터 그냥 수업하고 경매를 동시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와닿는 것도 많았고 수업할 때 그러면서 이미 수업 끝났을 때 채 정도를 이미 다 받은 상태였죠. 그리고 또 마지막 수업도 명도수업인데 그것도 낙찰 받고 실제 명도를 하면서 그런 수업을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월세 투자 목적으로 경매를 시작하셨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시세 차익 쪽을 많이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왜 월세 투자로 집중하시고 그 목적으로 낙찰을 계속 받았는지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택이 하나가 있기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주택 매매나 뭐 그런 것들은 애초에 불가능하기도 했고 뭐 사실 그런 큰 이점은 없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저한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피스텔 수익을
사실 사람들은 그래 안 된다고 오피스텔 하면 망한다, 절대 못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근데 싸게 사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매매는 안 하더라도 월세 수익이라도 나오면 그리고 앞으로 또 월세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월세로만 투자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확고한 결단이 있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지금 선생님께서 내채를 받았다면 입찰은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총 얼마 정도를 입찰을 하셨던 거예요? 입찰은 한 1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4개를 하긴 했지만 폐찰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 또 중간중간에 이런 또 낙찰이 되는 또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한 번에 된 건 아니었고 한 3번 정도는 폐찰하고 그 다음에 첫 낙찰이 됐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그때부터 이제 좀 재미를 봤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일장도 다니고 저녁에 또 뭐 입찰할 곳들 다 돌아다니면서 일장도 다니면서 새로운 걸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거를 요즘은 이 동네는 월세 얼마 정도 나올까? 여기 오피스텔은 경매 안 나오네? 약간 이런 거로 자꾸 이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지나가는 건물을 보면. 예전에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계속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어떤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는 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확신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왔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확신은 저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예 뭐 부동산 쪽이 좀 무지하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뭐 경매는 위험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게 진짜 월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세가 나갈지도 안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건데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더 원래는 그냥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들었었는데 이렇게 낙찰까지 가게 된 거죠. 하면서 더 이제 확신이 들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좀 확신이 더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규제 중에 제일 심한 건 제가 볼 때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대출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일반 매매로 접근을 했다면 대출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매로 투자를 하니까 네.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주택시장에 대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대출이 나오나 했는데 이게 참 경락장금 대출이라 그래갖고 또 이게 다른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도 그래도 대출이 잘 되고 있고 소득이 약간만 있으면은 뭐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면서 레버리지 투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부동산만큼 안전한 레버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삶을 살면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대출이 무섭다고는 하지만 사실 은행을 가면은 대출이 생각만큼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매 투자에 한해서는 어떻게든 대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 크게 문제만 없으면 그 대출을 유지하는데도 저는 곤란한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월세 투자가 어떻게 보면 부자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경매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낙찰까지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을 거의 돌리고 계신데 경매라고 하면 뭐 대출, 명도, 입찰 이런 것들이 아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고 어떤 점은 생각보다 쉬웠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쉬운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쉬운 건 없었고 이제 제가 입찰을 처음 갔을 때 거기 입찰표 작성하는 것부터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 처음에는 당황하니까 어렵고 이게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아닐까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그 단계마다 다 코칭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크게 당황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코칭을 안 해주셨으면 혼자는 못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그래도 입찰할 때도 항상 옆에 코칭을 해주시고 계속 전화도 해주시고 카톡도 해주시고 명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도 가기 직전까지 계속 코칭해 주시고 인장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생소한데 선생님이 워낙 적극적으로 코칭을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뭐 고민은 안 하고 잘 풀려갔던 것 같은데 사실 경매는 책으로도 배울 수 있고 온라인 강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기술은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대1만 고집하는 이유가
경매 투자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도 아까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다고 하신 것처럼 확신은 한 번에 생기지 않거든요.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그 부분을 배워야지만 저는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되신 것도 제가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잘 알려드렸고 대표님께서도 그걸 잘 받아들이셔서 저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저 나름대로 또 하면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좀 임장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처음에 귀찮아요. 이게 지역이 또 멀다 보면은 이거 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갔다 오면서 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또 처음엔 되게 무섭고 어려웠는데 또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네 채를 낙찰 받으시고 한 달에 월세를 500만 원을 만드셨잖아요. 네. 사모님의 반응이 궁금해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사실 뭐 경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일단은 거부감부터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었는데 또 낙찰을 받고 이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저보다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나가다 오브스테 같은 거 보면 저런 것도 월세가 이 정도 나오나 이제 그런 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전엔 아예 몰랐었는데 지금은 뭐 오히려 와이프가 또 배우고 싶어요. 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좀 제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와이프도 배우게 해서 또 개별적으로 좀 더 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최종 목표는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최종 목표는 제가 이거를 지금 파일처럼 하나 샀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60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씩 낙찰 받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이 파일처를 다 채우는 게 제 최종 목표. 워낙 열심히 하시고 임장도 꼬박꼬박 하시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